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외국어 공부 원리 11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외국어란 우리나라 말 말고 싸그리 다, 특히 이제 오늘날 가장 사람들이 많이 접촉하는 그 영어 마찬가지예요. 외국어 공부 원리에 포함되지 않는 말은 하나도 없다. 고급 언어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쓰는 말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강까지 하고 그만둬야 되는데 또 오늘 조금 더 하나 이제 얹는 거죠. 그럼 괜히 어떤 언어 이론, 뭐 어떤 사람이 흔히 생각하듯 어떻게 하면 외국어를 빨랑 잘하나? 다 그냥 부질없는, 거기에 자꾸 뭘 그냥 더 쓸데없는 번거지를 뒤집어 쓰게 만드는 것이 될까 조심스럽습니다. 오늘은 품사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품사. 우리 뭐 품사라니 일본 소리를 한글로 쓴 것에 불과한 이거 말이에요. 이거. 예? 나라마다 표현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품사를 또 이걸 알아야 된다면서 또 그냥 문법이라는 거를 드러내는 걸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이미 이 강의 문법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자, 우리 그동안 배운 걸 한번 다시 볼까요? 목차가 우리 소리, 이 소리 속엔 우리 글자가 들어갑니다. 우리 글자란 한글이 아니에요. 한글이 아니고 언문이에요. 언문. 언문은 뭐냐? 정음. 세종이 정음의 소리 원리로 우리 걸 적은 게 언문이에요. 언문 뒤에 나오는 우리 한문. 중국 한자랑 일본 한자랑 다른 겁니다. 우리 한문에서 변질된 거예요. 그 두 나라는 그 글자가 없는 결인데 이렇게 갖다가 그냥 짬빵을 만들었어요. 그게 한자라는 식으로 일본 아이들이 만든 거, 우리가 그냥 한자란 말을 갖다가 쓰니까 한문이 뭔지 한자도 뭔지가 색깔리고, 그러니까 언문은 더 색깔리고, 한글이 뭔지도 모르면서 지금 쓰는 게 우리 원래 말이다. 세종의 후민정음의 한글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소리, 여기엔 글자가 이미 포함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소리를 알아야 외국어를 안다. 히브리어? 우리 지금 이 채널이 성경 원문이잖아요. 히브리어, 헬라어. 히브리어, 헬라어를 접하면 세계 모든 언어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문법이 뭐냐? 소리가 문법이에요. 다른 말하면 문법이란 없다. 소리 뭐 멍멍이 소리부터 해가지고 깐난의 울음소리까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속에 자기 생각의 표현, 느낌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한테 뭔가 뭐 도움을 청하든 자기 속내 기쁨을 드러내건 나누는 거예요. 아무도 없이 혼자 살 때는 어떠했을까? 창세기 아담 혼자 살 때는, 근데 아담도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리고 만물들이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결국은. 자, 소리에서 그다음 섭리 가운데 글자가 만들어졌다. 문자가 만들어졌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불규칙이란 거짓말이에요. 그냥 소리를 모르는 애들이 글자 장난 돌기 위해서 자기가 거기서 권력자로 군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불규칙이라는 이 개념일 뿐이다 하는 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문자는 갈수록 망가진다. 그래서도 소리, 즉 어원, 어근을 말하는 겁니다. 소리를 찾는 길이, 아는 길이 답이다. 그러니까 암기란 백해무익이죠. 깐난쟁이들이 외워서 공부한답니까? 많이 듣고 많이 보고 옹알거리고 자기가 몸소 느끼고 체화해서 체득한 걸 그냥 틀리기도 하다 이렇게 점점 사회 성격을 힘입어 나가는 거죠. 그다음 쭉 어떤 나라 문장이 됐든지 뭐 동사가 뒤에 오든지 뭐 맨 앞에 오든지 두 번째 오든지 뭐 시를 쓸 때는 어떻게 뭐 여러 제 장르로 그냥 쓰는 것 중에 시는 어떻게든 다 그냥 줄줄이 해석하는 거예요. 줄줄이 알아먹으면 돼요. 한 단어 한 단어씩을 할 수도 있고 한 번에 몇 단어씩 덩어리
묶음으로도 할 수 있고 아무튼 하나하나를 갖다 차례대로 그러니 무슨 문법이고 나발이고 그런 말이 있겠어요. 그건 다 편법이고 어떤 특수 계층을 위한 건데 그걸 보편화시켜버리면 헷갈리는 거야. 그 다음 음소, 뜻을 가진 가장 작은 알맹이 소리. 이게 음이잖아요. 음소지 문소가 아니잖아요. 그럴 문소가 아니고 음이에요. 글자 가장 뜻을 가진 가장 조그만 알갱이 소리. 그걸 글자로 만든 걸 서양 아이들이 알파벳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이게 다 망가져 있고 그걸 땜빵한 게 세계 언어학이에요. 영어학이 됐든지 영어 회화가 됐든지 그냥 그렇게 해서 임시방편으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뭐 어떤 사람은 재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권력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마약 중독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이단 사이비가 되고 그런 거예요. 다. 영어란 모든 현존 글자 중에서 가장 밑바닥의 하급 언어일 뿐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 오형식 헛된 본문이 뭐 사형식이든 십형식이든 이거 참 답답한 얘기예요. 근데 영어만 아는 애들은 이게 얼마나 정말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 그 글자는 그렇게 아주 엉망진창이 때문에 이렇게 틀을 잡아줘야 꽤나 폼나고 아주 격식같은 품이 있는 인텔리겐트한 줄 안단 말이에요. 이거 다 엉성한 소리와 엉성한 문자 그걸 이렇게 미끈하게 껍데기만 뺑기칠해 놓은 거예요. 오형식이란 다 헛된 몸부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덩어리로 읽어라. 한 글자 한 글자 보지 말고 쭉쭉쭉 한 뭉태기씩. 이거 원인은 많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언어가 언제 어떤 것이 뭐 한 번 있었는지 몇 번 있었는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됐어요. 최초 언어를 짐작해 볼 때 에덴 언어라고 했을 때 완전히 지금 현존 언어는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 있어요. 특히 영어에서 가장 절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생각하는 바가 많고 끔찍합니다. 그 중에 읽을 때 어근, 어간 이걸 몸뚱아리라고 하는데 특히 동사 중심으로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동사란 뭐냐? 품사란 뭐냐? 에? 소리를 모르는, 소리를 잃어버린, 소리가 망가진 증거예요. 증거. 그래도 뭐 품사 할 겁니까? 명사, 뭐 형용사, 부사, 동사, 뭐 팔품사가 됐든지 뭐 칠품사든 구품사든. 근데 이거 옛적에 있던 것 같다. 지금 그냥 그거 어떻게 꺼내서 뭐 어떻게 잘 깨닫구나. 자기에게 맞는 내 나라 글자에 맞는 것으로 활용하는 건지 밑도 것도 없어요. 품사는 다 이런 거 헬라스 말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자, 오늘 11강 공부할 차례예요. 이쯤 되면 영어에 외국어에 함맺힌 사람 뭔가 눈이 번쩍 뜨여야 돼요. 정말 절박한 고민 정말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아무리 영어학 박사든 뭐 영어 동시 통역 원이라도 제 이 지금 올린 이 강의를 가만히 씹으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저도 모르는 본인도 전혀 생각 못했던 뜻밖의 큰 깨달음으로 진일보할 수 있다고 확신해요. 겸손하게만 들으면은 그런 강의입니다. 그다음 생초보는 더 아주 멋있어요. 제가 어떤 각 나라 문장으로 제가 보기를 드리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데 원래는 이게 지금 고전어 채널이에요. 라틴, 헬라어, 그다음에 구약, 히브리어 이걸 이제 현대 영어로 이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건데 아이고 이거 뭐 자 만물 이름 있잖아요. 뭐 여기 뭐 하나님 안 믿는 분도 이거 뭐 들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든 것은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낱말이 풍부한 결의가 있고 글자가 없는 결의가 있고 천차만차지만 해 그러잖아요. 우리 해 그게 이름이잖아요. 뭐 저절로 어떤 사람은 뭐 저절로 있다고 하건 뭐 빅뱅이 어쩌고 저쩌고
하든 말든 자건 우리는 성경에서 이제 신이 만드셨다. 쪽발의 말로 창조하셨다. 만물 이름이에요. 만물 이름이 결국 이건 만물 이름 해 그러면 해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해가 하는 뭐 일이 있잖아요. 일. 그래서 해가 결국은 일하면 뭐냐? 따뜻하다. 해가 비치니까 또 먹을거리를 땅이 내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론의 내용, 알맹이 이거에다가 팔품사가 뭐예요? AI란 뭐냐? 결론, 알맹이, 목적. 이거에다. 그러니까 이 품사는 어떤 면로 말하면 구문론이라고 그러는데 구문론. 지금은 이제 한물 같지만 변형, 생성, 문법 이론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뭐 그냥 문장을 나누는 그런 거. 예? 노암 촘스키란 자가 헛소리한 거 있지 않습니까? 꽤나 대단한 것 같지만 소리를 모르는 아이가 아니 언어의 그 본질을 알지 못하는 애가 그냥 뻥을 친 거예요. 사기예요, 사기. 물론 이 이론이 어느 부분에는 어느 만큼 또 증거를 가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맞지가 않아요. 보편성도 없고 모든 것들을 통하는 유기체 성격의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영어로 이렇게 했잖아요. 이 사람이 짝퉁 유태인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 글자 현대 성경 말고 현대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웃기는 인공지능 같은 기계어라 말이에요. 어쨌거나 품사는 소리를 모르기 때문에 만든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시 땜빵이에요. 소리를 땜빵하는 거예요. 뭐 글자 가지고 명사, 동사 끝난 거잖아요. 아니 이 낱말이 이게 다른 겁니까? 보기 들어서 나온 그럼 이게 명사일 수 있고 동사로 쓸 수도 있죠 뭐. 안 그렇습니까? 이게 품사가 웃기는 거예요 이게. 물론 어떤 건 이게 어디 뭐 전혀 팔품사에 넣어야 되는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가 뜻이 있잖아요. 소리가 본디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그 글자로 이제 이 소리 담긴 뜻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글자에도 뜻이 있어요. 둘이 일치해야 요 소리가 요 글자랑 같다고 하는데 소리가 품고 있는 뜻의 범위랑 이런 성격이 더 커요. 글자는 알맹이 아주 핵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 세계를 모르고 글자를 가지고 한다는 건 언어 도단이고 안고 없는 찐빵 수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소리 모르면 이 글자가 망가지고 변질을 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죄 때문에도 그렇고 사회가 변동되면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타락으로 말미암아 욕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뜻을 지녔을지라도 변질하는데 그런 변질 말고 근본 소리를 모르는 채로 이 글자를 버무리면 글자도 이게 음소로 돼 있잖아요. 음소 자음 모음 자음이 모음이 만난 걸 음절이라고 하잖아요. 음절 이게 단어예요. 단어 낱말 음절이 한 음절로 된 단어도 있고 음절이 두 개, 세 개로 만들어진 그런 단어도 있잖아요. 낱말이란 말이에요. 낱말 단어. 이 단어에다 품사를 왜 이름을 붙여요? 이거 해 그러면 해도 좋은데 왜 여기다 명사 또 어떤 경우는 해 그러면 고유명사
뭐 추상명사, 뭐 보통명, 아우 이거 정말 쓸데없는 글자 규칙, 즉 글자에다가 법이라고 하는 걸 들씌운 문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문법, 예? 문법. 글자에 대한 지나친 규칙, 올가미로 독재하는 거예요. 이 언어를 만든 자들, 이 문법을 만든 자들. 그래서 권력자, 지혜로운 사람은 이 문법, 언어 규칙으로 조종하는 거예요. 그런 통치자들이, 잘하는 통치자들이 아주 극소수 있었고, 다른 경우는 참모들이 언론을 장악한다, 에? 교육계를 장악한다, 경제용어, 뭐 사회용어를 딱 개발해가지고 노예 부리듯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확대되면 역사랑 사상까지 이루어져서 한 세대를 풍미하면 이른바 뭐 문명이라고 합니까? 또 다른 뜻으로 문화라고 합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뭔가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말이 좀 이제 산만해지는데, 낱말을 왜 8가지를 딱 보기 들어서 이게 뭐 팔품자라고 했을 때 8가지의 모든 낱말을 다 헤쳐 모여 하냐고요. 아, 이거 정말. 그렇게 놓으면 딱 볼 때 뭔가 이제 아주 선명해진 것 같은데 찌꺼기가 생겨요. 찌꺼기가. 그럼 맞지가 않아요, 이게. 맞지가 않은 건 눈치 못 채게 하려고 쓱싹 또 넘어가면서 다른 규칙을 또 만들어내요. 정신없이 만들어내는 게 학술 용어 중에 언어 관련 용어 올시다. 모두면 전부 다 말글로 규정되잖아요. 이런 약이라든가 어떤 부품 설명서 깨알 같은 것이, 그걸 보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괜히 폼 잡고 권위 있는 양 나타내는 거지. 까디지 보면 정말 뭐가 뭔지 모르는 말로 해가지고 그냥 그거 누가 읽어보고 따지겠어요. 그래서 이런 의학, 제약업의 권세는 대단한 거예요. 지난날 코로나 시대에도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팔품사란 알렉산더 있잖아요. 그 헬란말을 가지고 어떻게 뭔가를 좀 계속 통치해 보려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공부하면 무슨 얼어 죽을 영어 가지고 방방 뜨고 라틴 가지고 방방 뜨겠습니까? 이게 원조인데 뿌럭지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언어학이라는 게 헬레니즘의 따까리예요. 따까리 노예. 심각한 겁니다. 그렇다면 영어란 도대체 뭔가? 영어학을 한번 들여다 보시오. 영어 문자 발달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거기엔 반드시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끼어 있고 종교 박해와 지난날 유럽 종교사가 거기에 들어서고 유럽 전쟁사가 껴서 판이 커져요. 언어 전쟁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겉으로는 뭐 쩐의 전쟁이라고 해서 경제 가지고 깔깔거리는데 언어예요, 언어. 단연코 언어예요. 근데 언어를 제대로 알면 세계를 제압하는 사람들 텐데 언어학자는 다 권력자의 시녀 노릇을 해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고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짓 이론을 갖다 제공하게 되고, 그러면 독재하다 총 맞거나 쫓겨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오는 게 인류사예요. 인류 전쟁사라고요. 언어 전쟁사예요. 말글이란 그러면 뭐냐?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뭐 그걸 여기서 어떤 철학 논리로 이제 말하는 시간은 아니니까니. 자, 우리 한번 성경 과정 한번 봅시다. 우리 이거 인자잖아요. 이거 단어 얘기예요. 뜻이 있고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거로 쓰인다. 그럼 이게 품사가 뭐냐 그러면 이제 이게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게 인이라고 읽잖아요. 인. 이게 더 정확한 표기입니다. 요거보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요거 소리 나는데 우리말로 쓰는 걸 코웃음 치는 자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영어에 환장들을 해가지고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 선생한테 완전히 이 교주한테
속아 넘어가서 다 털리고 인생 막판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처럼 조심해야 돼요. 자기도 모르는 거 달달달 외워서 그냥 써먹는 것이 지나지 않고 소리도 모르면서 에나 메게니 하면서 혀꺼 부리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In the beginning. 그냥 해도 알아먹고 알아들어요. 전달하고. 혀는 왜 꺼부립니까? 글자가 망가져서 오랜 세월 되니까 영어보다 미어에서 더 이게 혀 꺼부리고 하는 건 망가진 언어 이거예요. 종말이 다가왔다 이겁니다. 겉으로는 뭐 아주 돈벌이 하기 위해선 영자보다 미자를 써야 된다고 갈갈하는지 모르지만 미어는 영어의 따까리예요. 영어로 좀 뭔가 폼을 잡고 싶습니까? 영국식 하시라고요. 영국식은 라틴 거쳐서 참 불어도 그다음 독을 거쳐가지고 라틴 계열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상급 언어란 말입니다. 독어든 라틴이 말이지. 물론 독어 밑에 불어 있으니까 미어, 영어, 불어, 독어, 라틴, 헬라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물론 여기 이 주변에 뭐 가지치는 말들이 있겠죠. 라틴 밑으로 쭉 가니 영어가 가장 바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뭐 그냥 나오는 대로하고 뭐 그냥 제 자근에 편릴 줄 알고 그렇게 된 또 상황이 만들어져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넓은 그 북아메리카 대륙, 그 추운 곳, 저 밑에 그냥 뭐 완전 열대같이 아주 뜨거운 곳, 그 저 뭐야 북쪽에서 남쪽으로 큰 락키 산맥, 그 다음에 남부에 그냥 뭐 애틀라스 산맥입니까? 이게 있어가지고 거기 와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리나 이런 게 그렇게 됐어요. 한편은 그렇게 됐고 본질은 또 이 언어 정책을 주장하는 권력자의 그 뒤에서 조정하는 또 그런 세력이 있는 거예요. 다 종합이죠, 종합. 패거리를 이루고 카르텔을 형성해서 등급을 매긴단 말이에요. 정말 지금 그런 걸 이제 상식으로 아실 테니까. 아무튼 인자를 읽었다. 왜 이걸 그냥 인이면 인하고 끝나야 되는데 왜 이걸 또 품사로 따지냐고요. 이러면 얘기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인자 다음에는 그럼 또 우리 흔히 명사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꼭 한 단어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끌리는 단어가 나와야 되잖아. 또 이렇게 끊어야 되잖아. 처음엔 읽기도 헷갈리는데 이게 낱말을 몇 개를 묶어야 되고 또 어디를 이제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지 말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문장이라고 했을 때 딱 봤을 때 그냥 소리가 들려야 돼요. 많이 낭독을 하는 말이 이게 그냥 눈으로 보는 글자는 벙어리예요. 귀머거리라고요. 눈은 볼지 모르지만 수화조차도 하지 못하는 신세정도일 겁니다. 눈만 가지고 보면은 심각해요. 눈은 대가들이 보는 거예요. 시간이 없을 경우 급조해서 빨랑 뭔가를 할 때 눈으로 보는 거예요. 또는 혼자 시간이 많고 노년에 그냥 이렇게 해서 쉴 때 이렇게 힘 가장 적게 들이고 가벼운 척을 이렇게 만화책 보듯이 만화책은 이제 이 그림 언어니까 좀 이 얘기가 다르겠지만 쉬운 글 보는 거예요. 큼지막한 거 이렇게. 중요한 글을 볼 때는 아주 정말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더 힘이 많이 들어요. 눈으로만 글을 볼 때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마음도 모아야 되고. 아무튼 그러해요. 그러니까 인자 딱 들으면 이것에 대한 상이 들어와야 돼요. 시간, 공간, 양상. 즉 그 안에서 어떤 상황이 뭐가 벌어지고 있느냐. 모든 낱말은 모든 소리는 움직임이 있고 그 결과로서 어떤 상태가 만들어진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동시든 시간의 배열이든 움직임이 주가 되건 상태가 주가 되건 또 이런 걸 기본 바탕 깔고 여기서 사건이 있는 거예요. 사건. 어떤 일이 이제 전개된단 말이에요. 여러
양상이 인 그랬을 때 이걸 우리말로 인자로 하긴 또 뭐예요? 왜? 서양 언어들의 모음은 엉망진창이에요.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모음이 뭔지조차도 몰라요. 왜? 모음 소리랑 자음 소리가 얼충 어울리는 것이 좋죠. 예? 뭐 꼭 뭐 똑같은 음소가 글자 수가 자음 모음 수가 알파벳을 이룬다는 것은 아니지만 따지면 모음이 훨씬 더 풍부해요. 자면 거의 같이 돌아가는 게 좋은 그 속성이 있다 보니까 모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 에, 이, 오 5가지밖에 오모음 체계로 헬레니즘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에 퍼뜨려 놨어요. 그러니까 모음이 절대부족이라. 그래서 그러면 모음이라는 그 음소를 이루는 알파벳 모음 그 글자를 음소를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만들지를 못해요. 만들어도 이게 도무지 그 다른 글자들이랑 구색이 맞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제 다른 걸 하는 거야. 영어 A자 같은 거 뭐 7가지 이상 소리 내잖아요. 아니 글자 하나면은 소리가 하나였기 때문에 한 글자를 만들었지 이걸 또 막 여러 가지로 소리 낸다니까 이건 언밸런스예요. 한 개의 소리가 한 개의 글자로 만들어지는 것이 원칙이라면 한 개 문자가 또 어떻게 여러 소리로 나옵니까? 모순이고 엉망진창돼서 타락해요. 사람의 뇌리가 불안정해진다고요. 큰일 납니다, 이거. 근데 뭐 세계 언어가 그렇게 점점 흐르니 망조가 드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이거.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이라고 하는 말을 못해요. 이라는 소리는 굉장히 센데 그러니까 이거 어떤 사람이 이건 이도 아니고 애도 아니고 좀 애에 가깝게 낼 경우도 있어요. 그 당시 기분이나 그 흐름에 정서할 때 N 그래 N 우리가 들을 땐 N에 가깝게 들리게도 한다니까요. 근데 완전히 뭐 인자로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영병설이야. 이와 A의 그냥 이 많은 세분화된 것을 소리를 낸다고요. 표기는 이렇게 I자 하나로 하는데 소리가 많이 나요, 여기요. 왜 그렇게 됐는가? 모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 글자가 아니고 딴 애들이 해놓은 걸 갖다 빌려다 썼는데 자기네 글자처럼 만들었는데 이게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걸 또 언어학으로 연구해서 뭔가 규정을 하고 좀 길잡이 노릇을 한다고 하지만 일면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파생되는 찌꺼기 문제가 생겨요. 걷잡을 수 없어요. 참 이게 묘한 일이에요. 아무튼 이거 보세요. 첫 글자를 이렇게 대문자로 쓴 거 자체가 소리를 모를 뿐더러 소리와 글자가 일치하지 않고 요 한 글자 가지고는 이게 매듭이 끊어진 건지 다른 낱말과 앞에 낱말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문장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는 대문자로 쓰기란다. 그렇게 자기네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어떤 나라 누가 제일 먼저 했는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알 수 없지만 고육지책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조그만 글자 대문자 이걸 굳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발음교라는 게 뭐예요? 아무런 쓸데가 없이 그냥 발음교를 하지 않으면 구분이 안 되는 경우 생겼으면 아주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완전히 패가 망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해 다르고 어해 다른데 애해 다르고 애해 다르잖아요. 이 모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큰 글자로는 볼 때 문자로는 볼 때 세계어는 모음 개수가 적어요. 일단 소리는 많아. 근데 이 모순이 헬라주의예요. 그게 이걸 다른 방면에서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전쟁도 벌어지고 날강도 짓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건 두 개는 붙여가지고 인자잖아요. in. 이건 이제 우리 쪽발이 말로 저 영어 문법 번역한 거로 전치사다. 이게 앞전잖아요. 앞에 놓인다. 이런 종류 글자가 그리 많지는 않은데
앞에다가 둔대요. 뭐야 앞에다가 두냐 말이지. 이 뭐가 뒤에 오는 곳에 이게 앞이고 이게 뒤니까 명사류, 명사와 명사에 상당하는 아이들 앞에다가 둔대. 명사는 또 뭐야? 정말 이걸 왜 품사로 처리를 하냐고요, 왜? 소리를 모르니까 낱말을 모르는 거야. 글자를 몰라요. 정의도 내리고 또 낱말의 결합인 문장의 정의가 뭐냐, 음수의 정의가 뭐냐. 수없이 정의를 내리지만 이게 뭔지를 감을 못 잡아. 그걸 어떤 그 용어를 정의 용어를 만든 사람은 어느 만큼 알는지 모르지만 이걸 딴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쉽게 상큼하게 넣지 못하는 건 아직 그 사람도 그 속을 모르면서 그냥 엉터리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거짓이란 말이에요. 위험해요. 굉장히.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큰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낱말은 이름이에요. 이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든 걸 연구해서 이제 사람들이 뭐 어떤 사회를 만들고 뭐 연구해서 해서 나온 것도 결국은 근본 창조물 해서 만든 거지 사람이 창조한 건 없걸랑이요. 결국은 이름이야. 사회 그러면 사회란 그 낱말은 없지만 뭐 이렇게 모여 살고 해서 이걸 사회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낱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 딴판의 말을 만들진 않아. 그런 건 소멸돼요. 대충 그래도 뭐 맞는 것 같은 거 그건 이제 개인마다 나라마다 선진국 후진국 또는 아주 원주민 이런 데 따라서 그런 편차가 있는 거 그렇지 얼추 그냥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나가서 어느 나라 가든 살면은 다 그냥 뭐 말하면서 먹고는 살아요. 어떤 분야에 뭐저 특출나게 하려면 그건 이제 처음부터 공부를 이제 방향을 달리해서 공부를 해야 되지만 대개 사람들은 그냥 가면 다 통해요. 통한다는 건 그 외국 사람 소리로 말미암아 그 본토인의 소리도 영향을 입기도 하고 그렇죠. 오랜 세월 지나면 보이지 않게 영향을 받아서 변질해요. 그러니까 영어와 미어의 차이도 마찬가지야. 뭐 바꾸려서 바꾼 것이 아니고 변해서 그 사회 현상이 이끌리는 거야. 그러면 어떤 경우는 전혀 다른 뜻으로 변질되는 수도 있어요. 같은 경우인데 낱말 자체, 글자 자체가 달라져 버리죠. 그러면 이게 모르는 사람은 크게 이제 불쾌하고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아는 사람 양쪽을 저울질하면서 아주 그걸 또 멋지게 이용해서 한몫 챙기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름의 이름. 이게 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명사. 그러니까 모든 단어는 그냥 이름이야, 이름. 이름을 놓고 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노릇을 하냐, 어떻게 이거랑 관계를 갖냐, 그렇게 돼 있는 것에 지나지가 않는 거예요. 딱 보세요, 여기 이거. 인자가 나오니까 뒤에 작은 명사가 나와야 하잖아요. 다가 명사인지, 베게닌이 명사인지, God. 이건 우리 알죠. God. 이거는 하나님이니까 이건 명사 중에서도 고유명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에 있는 이건 ing로 끝나는 건 본디 명사는 아니지만 동사라는 i 뒤에 ing 붙여서 이것도 일종의 명사류. 그렇죠? 명사로도 쓰이고 명사류니까 어떤 거 이게 ing가 진행 상태니까 형용사처럼 그렇죠? 그럼 이게 뭐 현재 분사라고 하든 뭐 동명사라고 하든 어떤 또 문법을 자꾸 세분하면 웃기는 얘기인 거야 이게. 이건 이제 하나로 끝났는데 하나 더 얹은 이건 그냥 기름칠이에요. 습관이에요, 습관. 소리에 대한 걸 글자로 그 습관을 넣은 것뿐이기 때문에 처음엔 스펠링이 틀릴 수도 있겠지. 소리와 글자가 맞지 않으니까 이런 추태가 발생한 거지. 이건 아주 다 타락된 거예요. 타락된 거. 소리의 세계를 모르고 글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 얼마나 이게 우스꽝스러워요. 유치한 문자예요. 영어는 하급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뒤에 있는 이 명사류를 갖다가 대변해 주는 거예요. 오늘 뭐 공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in the 어자가 없어요. 세계어에는 우리말만 어자가 있어. 이걸 뭐 in 더 그건 쪽발이식 영어예요. 쪽발이도 어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 단어처럼 하니까 이 예? T자, H자를 없애면 이나가 되잖아요. 이나. 이 너가 아니라 이나. 어? 이나. 뭐 어떤 때는 인해도 될 수 있겠지. H자 쓰면 좀 더 강해지겠죠. 이나 B. 아주 이건 좀 강한 맛이 있죠. 그렇죠? 이나 begin. 예? begin. 예? begin. 요거. begin. 야, 그러니까 이게 있죠. 이게 조금 이제 숙성이 되면 불독을 거쳐가지고 라헬로 올라가면 이제 학자반열이죠. 불독이라는 어휘, 상전 언어예요. 더 원조상은 바로 라헬로 가잖아요. 라헬로. 옛날엔 미국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면 이런 기본이 공부가 됐던 거예요. 지금은 근데 이제 뭐 헬란 뭐 없고 라틴도 거의 지금 막 안 쓰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타락 일로에 있는 거죠. 뿌리가 더욱이나 엉망인데 끊어지니까 뭐 그냥 여러 가지 슬랭 은어들부터 해서 그냥 이제 여러 민족이 그냥 다민족이 섞여 사니까 참 꼴분견에 일반 서민들의 삶이라는 건 말이에요. 어? 한국에서만 지금 아직까지 아메리칸 드림이 있어가지고 지금 착각에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선무당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어민 선무당부터 해서 여기 한국인 선무당이 영어에 확실하게 정말 끝내준 사람이 있냐고요. 정직한 영어 학자, 영문학자원 뭐 동시통역관 해도 그냥 피곤해요. 피곤해. 본인들이 느끼는 게 이거 해서 먹고 사는가 하면서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만 필요한 만큼 특수하게 소수가 하는 게 외국어 공부할시다. 나머지는 전혀 몰라도 돼요. 자기네 나라 말아. 자기네 나라 말 잘났건 못났건 그렇게 쓰면서 충실히 성실히 살아가면 돼요.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말고 노예처럼 되지 말고 줏대 있게 줏대 있으려면 자기네 나라 소리, 자기네 나라 글자, 자기네 나라 말글에 충실하면 그게 주권 있는 사람이고 줏대 있는 사람이에요. 뜻밖에도. 근데 그걸 말하는 사람이었고 알려주는 사람이었고 들으려고 하질 않아. 외국어를 씹으려야 뭔가 좀 이제 좀 뭔가 딴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은 착각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을 제가 더 하겠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지금 이 다 비기닝이 이게 명사예요. 이게 비기닝 가지만 잘 안 되니까 이 앞에 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넣었어요. 다가 원래는 이제 다른 그 근본어를 좀 유추하면 이게 뒤에 있는 거예요. 비기닝이라고 하는 명사를 뒤에 붙이는 꼬랑지의 일종이었는데 이게 앞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인자도 명사의 뒤에 왔어야 되는 건데 왜 앞으로 왔냐? 이건 동사 문제예요, 이거. 명사 따까리, 명사 비서실장이니 동사라고 붙인. 그래서 한 문장에 주어 굿이라는 게 이름이고 이 이름인 주인이 뭘 했냐는 이 틀, 결과 이게 바로 머슴인 걸 품사로 이걸 동사 그런 식으로 붙인 거. 아니 왜 이런 게 필요하냐 이거예요. 저는 봐요. 이게 인자가 이게 시간으로는 이미 완료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올 미래가 아니 물론 출발은 있고 지금 이 현재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걸 인이라는 시간 감각으로 하면 돼요. 그럼 벌써 이게 시간이 있고 이 공간이 마련돼 있잖아요. 이 무대 시공의 무대가 마련돼 있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할 때 다 비기닝이 이게 돼 있는 거예요.
당장은 다 비기닝이 뭘 하나 하지만 뒤에 나오잖아요. 이게 뒤에. 그러니까 다 비기닝이 이게 고정된 상태가 아니고 이게 뭔가 하고 그 다음을 기약하게 하지. 이나 비기닝하고 딱 끝나면 그 다음을 자꾸 앞에 있는 사람은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글자든 말이든. 안 그렇습니까? 그 아자가 나오자. 크레인 나올. 또 여기 이제 뒤에 다가 나오면서 and, 그죠? The heaven and the earth. 예? alright. 분석이고 따지고 이거 그냥 딜이 100번 1000번 읽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단어 외울 필요도 없고 하나도 몰라도 돼요. 그냥 이나비니까 뭐 이거구나. 소리만 잘 많이 듣고 흉내만 내면 돼요. 혀 꼬부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영국식 영어 하라고 그랬잖아요. 또 영국식 영어가 절대란 말다. 이 영어도 그 자체도 계속 짬빵인데 오늘날 거기 영국은 이슬람 세력이 굉장히 강렬해요. 여러 족속이 짬빵이 돼 있고 거기 핵심 뒤에 있는 이 기득권자는 뭐 요지부동이지만 런던 그럼 이거 영국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어떤 면에 특수한 곳에 이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런 어떤 정치 문제도 있고 등등 인종 문제, 경제 문제, 종교 문제 등등 이게 모든 나라가 그러하지만 산적해 있어가지고 이게 그나마 이게 일치가 돼야 말글도 좀 가다듬어서 사람이 정신 차리게 하지만 그냥 흘러 가는 거예요. 그런 실정이에요. 뭐 영국 가면 뭐 아주 무슨 철부지가 틀 잡힌 신사가 되고 머저리가 똑돌이 똑순이가 된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갔을 때 그 당시 상태, 심리 상태라든가 사람다움이라든가 그런 것이 견지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혹시 뭐 영어 좀 배우고 뭐 돈 좀 벌고 학위 좀 했다, 뭐 좀 더 놀러 갔다 한 것이 그건 남을지 모르지만 사람다움이 상실되고 제 나라 뿌럭지에 대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간첩이 될 수도 있고 이방인이 돼가지고 와서 적응도 안 돼요. 헛소리만 하고. 한국에서는 이제 뭐 영국에서 뭐 10년 살고 왔다 하면 지금이야 좀 덜하지만 옛날에 저 사람 외국 살다 왔다. 희한한 그 사대주의 근성을 이 땅에 심어놨어요.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런 아주 말 못할 것들이 불신자보다 신자들 속에 기독교인 속에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뭐 이 얘기가 너무 그냥 뭐 만담처럼 흐르는 이게 바로 명사예요. 이거 다 명사리요. 이거 인이라고 하는 전치사도 명사 따까리잖아요. 그렇죠? 따까리면서 얘 말을 들어야 돼요. 얘 말을 듣자면 다 beginning이 이게 그냥 아무런 구실을 못해요. 그냥 얘가 딱 틀을 잡아줘야 다 beginning이 이렇게 쓰이든 저렇게 쓰이든 제 구실을 하는 거야. 이건 뭘 따지고 분석하고 자시고 합니까? 그냥 아는 만큼 보고 가시 이게 바로 이름이잖아요. 이게 바로 총 대빵이야. 주하님은 목적을 하고요. 하나님이든 하나님을이든. 그다음에 그 created 요거 D 또는 여기 뭐 E가 뭐 생략됐거나 아니면 D 이건 뭐냐면 벌써 D 자체가 과거 냄새가 나고 어떤 행위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상태잖아요. 상태. 움직임의 결과가 D라고 하는 이게 바로 이게 분사 음소예요. 분사. 그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사. 헬라어가 이게 분사가 많아요. 그래서 그 흔적인 뭐 라틴도 그렇고 독불 영어에서 이놈의 분사 때문에 또 영어를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분사를 뭐 안다고 뭐 일타 강사를 한다지만 헬레 말부터 이거 언어의 그 뿌럭지 특히 라틴을 거치지 않은 그 일타 강사는 뻥이에요. 뻥. 큰일 납니다. 헬렌말, 라틴, 도고,
불어. 이게 짱짱한 사람이 영어를 가지고 멋있게 가르쳐야 그게 일타 강사가 돼요. 단 우리나라 말을 잘 알아야 돼. 한글만 가지고 안 돼. 우리나라 언문과 우리나라 한문까지 잘 알아야 그게 일타 강사 얼씨다. 강남에 오늘날 또 이것저것에 일타 강사들 날뛰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강호에 고수들이 있어요. 걸리면 단칼에 끝장납니다. 아무튼 이거 create, 예? create 이게 자음이 두 개, 모음이 두 개 이걸 갈라야 돼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이걸로 또 원래 끝나야 돼요. 모음으로 근데 이게 이것도 끊고 기본 이런 끊어 있는 이거 자음 모음 자음에서 하는 점 끊는 것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혀가 꼬부라지는 거예요. 이게 자음이니까 이거 모음이 없으니까 크잖아요. 큰데 의자리는 모음이 없으니까 크라고 하고 숨 쉴 틈이 없이 그 다음 R 사운드까지 같이 가야 돼. 이게 동시에 나오는 것 같은데 얘네들은 많이 썼기 때문에 소리에 은근슬쩍 구랭이 담 넘어가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거 하려면 클인지 이게 발음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막 입도 안 떨어지고 얼굴이 빨개지는데 아니 우리가 원래 안 그러고 얘네가 그래야 되는데 얘네들 멀쩡하잖아. 더 혀꼬부리고 아주 잘난 체 하잖아요. 웃기는 얘기잖아요. 완전히 적반하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크라고 발음을 못해 그냥 크라고 하려고 하면서 리자가 나간다고요. 그리, 예? 그리. 그러니까 이게 한 개 소리로 발음이 나는 것 같아. 원래 이게 자음이 하나 있으면 모음이 있어가지고 한 음절 되는데 자음으로만 됐기 때문에 음절이 아니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음절이 아닌데 C라고 하는 게 분명히 어원을 따지면 이게 독자적인 뜻이 있는 건데 그냥 컴프레스에서 R 사운드를 해서 그리 이걸 하나의 소리처럼 하니까 이게 우리는 그 습관이 안 돼가지고 뭐 귀가 이게 말을 듣잖아. 우리 소리조차 많이 듣잖아. 꼬마동이들은 이게 딱 명확히 소리가 금방 잡혀요. 우리는 근데 우리나라 소리에 많이 물들었고 또 힘도 떨어지고 세포도 약해지고 범죄도 많아지고 강파에서 이 외국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소리 원리라면 잘 돼요. 꼬마들이 못하고 꼬마들은 응용력이 없어가지고 잘 못해요. 기본적인 소리는 명확한데 어휘력, 응용력이 딸려 왜? 역사 10년, 20년이 경륜 가지고 우리 나이 먹은 사람은 외국어를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정복이란 없지만 외국어 소리를 듣고 뭔 소리인지 알아 나간다는 거예요. 글을 읽고 뭔 글인지 알아먹는. 우린 경륜이 있어가지고 눈치로 때려잡는 거랑 경험이랑 경륜이 있어요. 근데 꼬마들이 이런 게 없어가지고 말소리는 잘하는데 남말이 나이가 들어야 돼요. 중학교 또래까지 가야 이제 어휘력이 아주 이제 외국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고수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토백이들은.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도 원래 라틴 발음으로는 에잖아요. 이게 원래 엔데 이걸 왜 크레라고 하잖아. 크리라고 하잖아. 뒤에 이게 에자는 모음이 와서 그래 이게요. 이걸 원래 분리시켜야 되는데 모음을 이걸 다 묶어서 발음하잖아요. 그래서 그리 여기 좀 길어요 이게. 여기 아라는 모음이 살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땐 이라고 하는 고유어랑 아라고 하는 고유가 없어. 이게 지금 이거 동사란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거. 그다음에 이게 자음이었잖아요. 그렇죠? 앞뒤에 모음이 세 개야 이거. 이 자음은 셀 필요가 없잖아요. 크리에이티브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자들에 둘러싸이기 때문에 동화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이게 그게 무슨 규칙이고 암결 문제입니까? 사람에 따라 음색에 차이도 있고 당시에 기분에 따라서 T자를 세게 해버리고 싶기도 하고 그건 그 뜻에 대한 그 심정이 담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중요한 것이 됩니다.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이걸 크리에이트하고 이걸 T를 받침으로 넣기도 하잖아요. 요거 D가 없이 요게 이제 한 개 소리일 때 이게 좀 말이 이게 지금 동사잖아요. 그렇죠? 크리에이트하지 이건 또 묵음으로 처리해. 아니
몸을 왜 이렇게 깔보냐고. 미국인들이 뭐 여자들 깔보죠 그러면, 예? 이건 다 저기 뭐예요? 불어 영향이야 이건 다. 불어가 이렇잖아. 예? 뭐 코몽소리는 뭐 그냥 뭐 마드모아젤 뭐 하면서 그 불어 소리도 참. 그래서 크리 하고 아트인데 이걸 A 비슷하게 그죠? 크리에이트, 예? 크리에이트 요건 뺀다고요. 왜 빼 이거 왜? 엉망진창하나 이게. 근데 뒤에 D가 붙으니까 created 하고 요거 E가 살아. created tit은 아닌데 T 드도 아니야. tit도 아니고 t도 created. 예? 그냥 그런 벌써 알아먹어 다. 예. 가시 크리에이트한 거야. 이거 딴 건 안 돼. 가시 전지전능하잖아요. 딴 거 다 되는데 크리에이트에 딱 같이. 그래서 제가 이 동사를 명사의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거 벌써 이게. 끝나서 딱 어떤 상태지 동작을 말하진 않아요. 동작이 있었지. 결과예요. 그래서 created 같은 게 이게 라틴 성경 보면 이게 완료 형태로 돼 있어요. 완료. 그냥 단순한 과거가 아니고 물론 각 나라 동사 시제가 차있지만 이건 완료로 돼 있어요. 완료. 현재 완료. 그러면서 이게 크리에이티드가 이게 과거라고 하잖아요. 과거 완료입니까? 과거 미완료입니까? 이게 영어의 그런 감각이 이게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해요. 원래는 있는데 안 하는 건지 무식해서 못하는 건지 아는 사람은 알죠. 이게 라틴도 좀 알고 다른 자기네 비슷한 계열의 언어를 아는 사람, 특히 원문 성경을 보는 사람이 이게 아주 달라요. 완료된 상태를 갖다 여기서 해주는 거지. 무슨 어떤 시간만 담는 게 아니라 아무튼 이 자기 주인 이름, 이 이름이 뭐 어떤 결과고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크레이트의 내용이 이거래.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영어 어순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앞에 나와서 이게 제일 뒤에 와야 될 게 앞에 와서 이게 이른바 도치가 돼 있어서 이걸 굉장히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In the beginning이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요거. 이 발음이 뭡니까 이게? 자자자. 이게 발음이 참. 그러니까 이걸 이 A를 하나님에서 이거 어쩌없이 이게 earth가 아니에요. 이것도 the 발음을 이걸 발음기호가 이제 여기서 또 은을 내는 거예요. 이게 발음기호가 왜 필요합니까? 글자가 엉터리라는 거야. 글자의 소리가 파괴됐다는 거야. 그래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발음기호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이걸 또 발음한다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사회비 일타 강사한테 수많은 돈을 주고 배운다고 하니 참 코미디예요. 망가진 소리를 임시 땜빵한 게 발음기호예요. 우린 문자가 엉터리다. 우린 소리도 모른다 하면서 제3의 언어를 하나 더 얹은 거예요. 요게 교과서라면 발음기호는 참고서예요. 이게 무슨 제대로 된 언어랍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이름이에요. 팔품사는 없어요. 다 명사 중심으로 다 이루어져 돌아가는 거예요. 동사는 명사가 뭘 했는지 그 결과, 울타리. 그 다음 또 다른 이름을 쓰면 이건 목적이 되잖아요. 한 문장의 주인이 둘일 수는 없으니까 목적이에요. 목적이 아니고 그냥 동동이 쓰면 보호가 되겠죠. 주인에 대한 보호. 이걸 뭐 주격 보호다, 주인 보호다, 명사 보호다 하는 거예요. 모든 문장은 이름이에요. 이름에서 이름으로 끝나는 건 나머지는 다 따까리들이에요. 다 하나하나가 다 낱말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동등이에요. 동등인데 서열을 정해서
썼을 때 주어가 이름이고 주어가 어떤 결론을 냈냐를 동사라고 했던 거예요. 다른 품사 다 쓸모가 없어요. 다 명사류, 명사류에서 관련된 애가 동사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고맙습니다.